혹시 다른 사람의 부탁을 잘 거절 못 하시나요? 친구의 표정이 좋지 않으면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인 것 같나요? 부당한 일을 당해도 남에게 싫은 소리 잘 못 하시나요?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고 차라리 내가 희생하는 게 편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종종 듣지만 실은 마음이 영 편치만은 않은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얘기니까요. 저는 지식을 요리하는 오늘이고요. 함께 맛볼 오늘의 지식은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2010년대 중반쯤부터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한 자존감이라는 말이 이제는 거의 일상어가 된 것 같아요. 자존감 깎인다, 자존감이 바닥을 친다, 뭐 이런 식의 다양한 표현들로 자존감이라는 말이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걸 보면 말이죠. 그런데 너무 일상화되다 보면 정작 그 정확한 의미를 모른 채 대략의 느낌으로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만 쓰기에는 자존감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존감에 대한 개념부터 정확하게 짚어보고 이어서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까지 오늘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자존감이 뭘까요? 자존감은 자아 존중감, 즉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다는 건 내가 나 자신을 별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유형인가요?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 매사에 불평불만하는 사람, 남들을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 사람, 자기 욕심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 등등 정말 여러 유형이 있을 텐데요. 우리는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이런 사람들을 결코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불신하고 멀리하는 것으로 응징을 하죠. 그런데 낮은 자존감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존감이 낮으면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 우리는 부적절한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존감이 낮을 경우 나 자신을 부적절한 사람으로 여기게 된다. 나 자신을 부적절한 사람으로 여김으로 나 스스로를 의심하고 불신한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큰 취약성을 지니게 되는데요. 그 결과 부당한 일을 겪더라도 자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스스로를 의심하고 불신하니까요. 또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지 못하고 다른 사람 말을 쉽게 따릅니다.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을 믿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스스로를 부적절한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늘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도와주거나 배려하거나 내가 희생하는 선택을 하게 되죠. 그렇기에 낮은 자존감은 결과적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자존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들을 말해왔는데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뜬구름 잡는 듯한 얘기가 많았어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해라. 의견을 당당하게 말해라.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좋은 얘기들이지만 뭐 이런 것들이 마음 먹는다고 바로 그렇게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책에서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찾게 됐어요. 바로 모두에게 잘 보일 필요는 없다 인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자존감 높이는 방법을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저자는 자존감을 마음의 근육으로 비유합니다. 몸의 근육이 우리를 지탱하듯이 마음의 근육인 자존감이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쩔 수 없는 고통들을 더 잘 견디게 해주고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몸의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도 꾸준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 홈트레이닝 방법을 책에서는 이렇게 3단계로 제시합니다. 1단계, 자존감을 실체화하기. 낮은 자존감의 형태는 각 개인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의 개념이 다소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적을 제대로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나의 낮은 자존감이 어떤 모습인지 실체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해보라고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자존감이 낮았다는 것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생각나는 건 모두 노트에 적어보세요. 그래야 모호했던 나의 자존감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2단계, 자존감을 행동으로 바꾸기. 1단계 과정을 통해서 내 자존감을 실체화했다면 이제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만약 내가 자존감이 높다면 다음 한 주간 나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곧 내가 원하는 구체적인 나의 모습인데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행동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1단계에서 적의 정체를 분명히 했다면 2단계를 통해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보세요. 만약 내가 자존감이 높다면 다음 한 주간 나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 이 질문에 답을 할 때는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매우 구체적인 행동으로 답할 것, 그리고 반드시 뭐뭐 한다로 문장을 끝낼 것. 뭐뭐 하지 않는다 라는 부정표현은 금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자꾸 자기 일을 떠넘기는 김대리의 부탁을 더는 받아주지 않는다가 아니라 김대리가 또 자기 일을 떠넘기는 부탁을 하면 내 업무도 많아서 안 되겠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이런 식으로 내가 자존감이 높다면 할 만한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3단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 척 연기하기. 1단계에서 적을 실체화했고 2단계에서 승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했으니 이제 남은 3단계는 직접 실행에 옮기는 것뿐이죠. 이 3단계가 아무래도 가장 어렵고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해요. 계획과 실전은 분명 다른 얘기니까요. 그래서 저자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 척 연기를 하라고 합니다. 마치 드라마에서 자존감 높은 사람의 역할을 맡은 배우처럼 연기를 하라는 것이죠.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대본을 숙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충분한 사전 연습도 필요하잖아요. 일단 김대리가 회사에서 언제 어떻게 접근해 올지를 떠올려 보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대본인 거죠. 이어서 이 대본을 바탕으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때 표정, 손짓, 자세와 같은 부분들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정말 실전처럼 연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연기 초짜가 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피나는 연습밖에 없잖아요. 그런 연습 끝에 드디어 김대리 앞에서의 실전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김대리가 능글맞은 웃음을 띠며 접근해 와서는 자기 업무를 또 은근슬쩍 떠넘기려고 하는데요. 이때 굉장히 떨리고 긴장되지만 수없이 연습했던 나의 명품 연기를 선보이는 거죠. 김대리님, 제 업무도 너무 많아서 안 되겠습니다. 뜻밖의 반응에 김대리가 당황하는 사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자리를 벗어나면 끝. 이 한 번의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일단 한 번이라도 시도하면 두 번째부터는 좀 더 수월해지기 때문이죠. 그렇게 3번, 4번 계속 이어지다 보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처럼 억지로 연기하던 행동이 점차 자연스레 몸에 배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근육도 강화되어 자존감이 점차 높아지게 되는데요. 자존감이 높아질수록 그런 행동이 더 자연스러워지는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탄탄한 마음의 근육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높은 자존감이 만들어집니다. 끝으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존감이 높아질 때까지 높은 사람인 척 연기해보자. 그러다 보면 정말 자존감 높은 사람이 된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오늘의 지식. 지금까지 오늘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